자, 등기가 이제 가세자료 제공으로 이제 등기가 완료됐죠. 그러면 일부의 후발적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 애시당초 잘못 적었다. 일부의 원시적 사유에 대해서 그러죠. 일부의 원시적 사유는 무슨 등기예요? 자,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라면 대표적으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등기 완료에 이의 신청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절 바로 대표적으로 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속된 말로 뭘까요? 바로 사태질이 돼요. 그래서 사태질하는 게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그러면 사태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태질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은 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논리가 전개되죠. 이의 신청이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바로 대표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접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직접 이해관계인이다. 그래서 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달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객체. 객체는 뭡니까? 두 번째. 객체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그러면 옳다 그러면 당이라고 그래요. 옳고 그른 것, 즉 부당에 대해서를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 부당이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의 객체. 객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 세 번째, 이 신청의 시기가 이제 되겠죠. 시기라는 것은 이거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자, 네 번째.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바로 이 신청의 효력입니다. 이 신청의 효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신청은 한번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집행부 정지의 원칙이라는 게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집행부 정지의 원칙. 이거는 우리 한번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신속성을 주게 대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집행부 정지의 원칙. 이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다섯 번째,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을 잡아줘야 될 거죠. 기준. 이 기준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시 기준이다. 그래서 처분한 거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섯 번째, 이의 신청은 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하라? 그러면 이의 신청과 이의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해둬야 돼. 그러면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그러면 이의 신청서는 누구한테? 바로 당해 등기소에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소, 당해 등기소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소 경유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신청에 대해서는 언제 출제됐습니까? 우리 26회 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26회 때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27회와 관련돼서는 이 신청이 뭡니까?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체 하나씩 조심할 거 몇 개 부연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치고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냐? 이 신청의 주체는 직접, 간접 이해관계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객체는 대상으로서 당부당. 그러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적법과 부적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하나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시기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 신청은 3개월에 제한이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뭐냐? 바로 처분시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 26회 때 출제된 거. 그러면 처분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신증거에 대해서는 처분한 게 아니거든. 그럼 신증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요. 자, 신사실에 대해서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왜?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살을 붙일 게 있어요. 바로 부당의 의미. 이 부당의 의미를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죠.
자, 부당의 종류입니다. 부당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당의 종류입니다. 부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부당, 그래서 이제 소극적 부당이다. 자, 소극적 부당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부당이 있죠. 적극적 부당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 부당이에요. 자, 소극적이라는 것은 등기한이 등기를 신청했더니 자꾸 뭐다 꾸물꾸물거려요. 그게 바로 소극적 부당이 되겠죠. 적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한이 업무를 해줬다고 해줬는데 뭐냐? 잘못 처리한 거. 그게 바로 적극적 부당이죠. 그러면 이 소극적 부당은 뭐라고 그러냐? 일명 부작위 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작위 부당. 부작위라는 것은 행위가 없는 부당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 부당이 되고요.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자기 부당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부당. 그럼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은 뭘로 표현이 되느냐? 요거는 등기를 각하했다. 각하라는 말로 표현되고요. 자, 거부라는 말로 또 표현돼요. 거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해태라는 의미. 해태라는 것은 뭐냐? 게으름을 표현다라는 거죠. 여기 자기 부당에 대해서는 등기가 실행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행,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리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각하, 거부, 해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부당으로서 자기 부당 등기가 실행, 수리.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매치를 시켜야 돼요. 우리 29조는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요? 예, 각하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29조 1호와 2호의 관계, 29조 몇 호? 3호부터 11호의 관계, 대표적으로 이 신청인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칸을 하나씩 채워보자고요. 자, 1호는 무슨 위반?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11호는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각하하게 되죠.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하라는 것은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누구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누구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 자,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고, 부작위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고,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우리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실행 수리에 대해서는 1호와 2호만 이 신청의 대상이 돼요. 물론 3호 이하는 실체 관계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바로 대법원 취지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등기가 됐죠. 제3자가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지칭하고요. 요 제3자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X가 되죠. 3호부터 11호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호와 2호는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관할 위반이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각하든 실행이든 수리든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당의 종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신청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의 6가지를 숙지해 놓고 부당의 종류,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6회 출제돼서 27회는 출제 기간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3페이지 1번의 이 신청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거기 이의신청의 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의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부당이 나와서 대표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기업과 니은을 확인해 보죠.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하지 않거나 등기를 각하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소극적 부당, 즉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소극적 부당은 부작위 부당이 되고 대표적으로 각하 거부 혜택,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모든 사유 언제나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 분항이란 등기 신청을 각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여 등기와 다른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적극적 부당이고 대표적으로 자기 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호만 1호와 2호에 한해서 우리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어디를 내리느냐? 바로 결론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처분.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에 26회 때 2.5점짜리가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뒷장을 넘기면 기본 페이지 244페이지 이 신청인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팁이 하나 있어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왜? 각하에 대해서는 제3자가 피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만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절차와 관련돼서 절차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고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 신청서는 바로 당의 등기소. 왜? 등기소 경유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소를 경유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우리가 나오네.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효력에 대해서는 집행부정지원칙, 결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유가 없대요. 없으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 신청 정보를 관할지방법원에 보여내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있으면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상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관의 조치들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러면 245페이지 확인 문제가 있네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근거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게 작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앞에서 이제 빠진 걸 보강해 주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칙이 되겠네. 보칙과 관련돼서 등기 필정보의 이용, 활용 등 자료 등 이런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등기 필정보의 안전 확보 조치로서 대표적으로 행정 행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행벌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밀 정보가 50개라고 그랬죠. 누설 그러니까 우리 247페이지 첫 줄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고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며칠? 60일. 명의신탁은 대표적으로 3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호 뭡니까? 대표적으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을 강제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그래서 특히 가로 3번의 1번 건물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건물을 토지로 건지만 꼼짝없이 꼼짝깔짝 못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토지 1개월, 건물 1개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게으름을 피울 때 그때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1개월 위반하면 그때 거의 게으름을 피우면 그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게을리하였을 때 50만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 그래서 가로 3번의 1번 이 정도는 한번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절차 청년들이에요. 등기. 우리가 11 사고 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에 어떤 자료를 구비해서 그래서 등기원에 접수하고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입되고 등기가 완료된 거. 그러면 등기가 완료 그러면 교합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완료 후의 절차들이 등기원의 업무들이 조치가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여기서 배운 등기 절차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또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 여기 이제 있죠. 바로 표제부라는 게 이게 이제 표제부다. 지금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와 닿아야죠. 이제 표제부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각구가 되겠습니다. 각구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얼구가 되죠. 얼구. 그래서 우리 등기부는 크게 이제 등기부는 몇 구조로 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와 대표적으로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자, 등기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는 다시 뭐로 구성되죠? 대표적으로 표제부, 대표적으로 이제 각구, 그 다음에 얼구.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또 일반 건물입니다. 자, 일반 건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표제부,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각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얼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합 건물이 있죠. 집합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안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훌륭하시죠? 우리 형님님들,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텔레파시가 통한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요? 예, 좋아요.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네요. 한동 전체 표제부 좋아요. 또, 예, 좋아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세 번째는 각구가 있고 네 번째는 얼구가 있죠. 그러면 자, 일반 토지 등기부는 이제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 부분 편성.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으로 고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자, 표제부, 토지 표제부, 자, 건물 표제부, 집합 건물에 대해서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표시죠. 그래서 표시 등기. 그러면 요 표시 등기에서 제3장에서 토지 표제부 등기와 건물 표제부 등기와 집합 건물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기본 페이지 248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8페이지 제3장 그래서 대표적인 표시 등기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 정설 표제부 기록사항이 뭐냐?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대표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변경 등기라든지 다른 분필과 합필,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등기들이 있고요.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 등기와 분할과 합병, 대표적으로 이제 3번 멸실 등기가 있네. 이 3번에 대해서 건물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로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도 멸실 등기한다. 건물 멸실과 관련돼서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 계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멸실 등기를 우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 이제 총설과 관련돼서 또 한번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 또 우리가 나오게 되네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369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369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 대장은 369, 토지 등기부도 369예요. 그러면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선대장 후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라는 게 있고요. 얼구라는 게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지적서한테 이렇게 등기 촉탁하게 되면 등기부의 표제부가 바뀌어요. 그래서 표제부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표제부와 관련된 60일을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1개월이죠.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대장과 등기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 이 과거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과 관련돼서 며칠을 강제하고 있느냐? 바로 60일을 강제하고 있어요. 각고 얼굴을 강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죠. 명의신탁은 몇 년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3년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관계에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표제부를 강제하고 있으며 표제부에는 바로 대표적으로 1개월을 그러면 토지 대장의 변동이 있다. 그러면 토지 표제부가 바뀔 거고 건물이라면 건물 표제부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는 각하사유가 돼요. 각하사유에 대해서 우리 각하사유 11호가 있어요. 29조 11호는 부동산 표시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서 각하한다? 11호로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사실관계는 대장이 중심이야.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되고 대표적인 등기 촉탁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을 꼭 올라오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바로 대표적인 우리 등기법 제2장에서 촉탁 등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 꼭 올라오니까 등기 촉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권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됨으로써 대장을 상호 일치시킨다.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 등기필 통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62조에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여기에 대표적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표시를 툭 치면 사실이다. 사실은 꼭 표제부 등기를 이야기하며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249페이지 자 1번의 등기부 표제부와 대장의 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란 등기부의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즉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기록은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먼저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등기부의 표제부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소유권의 등기 명인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부의 기록에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29조 11호 대장 소관청에 대해서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이원화되면서 사고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 흔들려줘야 됩니다. 흔들린다 사실. 지목 변경이다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지목 변경은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60일에 아니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렇게 이제 잡고 나와야 돼요. 자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일관성 있게 갔다 해야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늦어요. 그냥 쭉 가요. 못 먹어도 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 170, 강의를 들을 정도면 한 170여일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남은 겁니다. 자, 고속도로 타야 돼요. 쭉 갑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초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좀 이 시점이 되겠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이제 지론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249페이지. 이제 2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부동산 표시의 관한 등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자, 두 번째 뭡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눈으로 이렇게 적어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차이는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뭐를 이야기하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 표시가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에요. 동일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연히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그러면 동일성을 쭉 줘요. 뭐가 파생이 돼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 변경은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으로서 그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됩니다. 선생님,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뭡니까?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기존 필지가 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 나눴죠. 그러면 요거는 7-1. 대표적으로 이제 분필 등기가 되네.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분할 등기라고 배웠죠. 그러면 요 7에 대해서 일부가 뭐다 떨어져 나갔죠. 일부 후발적 사유가 생겨서. 그러면 요 7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부동산 변경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네. 요 7-1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개설 문제가 탄생하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분필 등기네. 자, 대표적으로 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1이에요. 이렇게 합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늘어났네. 그러면 이 8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네. 이 8-1은 등기부가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폐쇄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 대표로 바로 하필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필 등기 나왔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죠. 그래서 1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50을 떼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는 50이죠. 요쪽에 붙었으니까 뭐요? 요거는 150이 되네. 그러면 요 토지로 봐서는 분이죠. 요 토지로 봐서는 뭐다? 합이 됩니다. 분필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분하필 등기가 돼요. 그러면 분필 등기, 하필 등기, 분하필 등기. 그러면 일부가 줄었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됩니다. 늘어났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뭐냐? 그렇다면 찾아봤더니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합 등기가 대표적으로 토지 분합 등기가 뭐냐? 부동산 자체의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제 바꿀 수 있죠. 자, 부동산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변경 등기는 그 토지 자체의 변경이 생긴 거고요.
건물 변경 등기는 건물 자체의 변경을 생긴 걸 건물 변경 등기라고 그런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토지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고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건물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렇다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에 대한 변경이다?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그러면 249페이지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250페이지 1번에 이제 부동산 종류에 따른 등기 기록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1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토지 표제부가 있네. 자, 토지 등기부는 대표적으로 목자가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특히 이 B번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접수 연월일, 자,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확인해 놓은 거예요. 지목은 토지 등기부는 들어있죠. 자, 니은과 관련돼서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건물 표제부가 되겠죠. 그래서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대표적으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구분 건물에 관한 사항, 우리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여기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재지번 체크해 놓고요. 소재지번. 요거 자주 출제돼요. 소재지번, 요거 확인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1페이지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이 생략된다는 거. 그래서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소재 지번 한번 줄잖아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우리 한번 확인해 두고. 자, 252페이지 제2절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또다시 나오네요. 자, 1번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의 표시번호 1번 나와 있고, 접수 2003년 5월 3월 5일 있네. 접수일자죠. 접수번호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소재지번 지목대, 지목 동그라미. 지목은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에 나타난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놓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 34조 등기 사항으로서 1. 표시번호 2. 접수 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번의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이 있네.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번에 이제 토지 표시 변경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토지 변경 등기와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 1번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표시죠. 그러면 부동산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지번의 변동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개월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1개월 한번 정리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겨울음을 피울 때, 해태할 때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라는 것. 그게 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구역 변경 나와 있고요. 행정구역 변경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구역 변경.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뭡니까?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표시. 그래서 이제 자, 규칙 54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미 전 시간에서 대해서도 봤고요. 그래서 규칙 54조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뒷장을 한번 보죠. 자, 기본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토지의 분합 등기. 그래서 토지의 분합 등기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토지의 분합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분필 등기. 그러면 부동산 자체 토지 변경 등기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하필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부의 폐쇄가 발생해요. 그러면 분할필 등기, 분필과 하필에 대해서는 개설과 폐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고 여기도 부동산 자체, 그럼 부동산 대표적으로 토지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필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별표 새겨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23회 때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가 몇 해예요? 27회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흔들어 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255페이지 기본 페이지를 한번 보죠. 그래서 하필 등기 신청 시 하필의 제한 요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자 1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하필할 수 있는지 여부 요거 반드시 한번 잡아둬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 특히 기억 니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둬야 돼요. 자, 하필 대상인 어느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줄잖아요. 성역지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니까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고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해 권리 등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런 것들은 하필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이라든지 처분 제한 등기, 가압 등기, 요역지 지역권 조심해야죠.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하필할 수 없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하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 툭 쳐야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러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창설 속에 무슨 성을 담고 있다? 동일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추가적 공동저당의 그러면 동일성이 입에 대면서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255페이지 기억과 니은 올해 출격 준비 갖추고 있으니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는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안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259페이지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책장이 안 늘어갑니다. 지금 많이 지쳤나 봐요. 지금 엑스레이 찍고 있나 봐요. 그냥 동영상만 딱 틀어놓고 불빛만 흔들하네요. 제가 꼭 잘 자라 우리 아가 그 소리 하는 것 같네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자 259페이지 자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고요. 자 259페이지 3번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멸실 등기가 있네요. 자 멸실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 그러면 뭡니까? 바로 이제 튀어나와야죠. 뭐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뭐가 파생이 돼야 돼요? 아, 객체가 전부 멸실하는구나. 그래서 전부 멸실. 자, 토지가 있는데 뭐다 토지가 전부 멸실했다. 토지가 함물하든지 그러면 하천부지화된 거. 작년 26회 때 우리 학교는 3, 4번 문제가 바로 A형과 B형에서 3, 4번 바깥에였죠. 그래서 포락지, 하천부지화된 거. 포락지도 토지가 멸실했잖아요. 그러면 포락지 전부 멸실한 경우에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적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이다. 오케이, 사실적 측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그래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A가 토지가 있다. 전부 불탔다. 전부 불탄 게 아니라 토지가 함물했다. 그렇다면 이때 하는 등기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멸실 등기죠. 그럼 멸실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가 되는 거네. 표제부를 표시해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폐쇄 기록이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폐쇄 기록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관련돼서 멸실,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사실관계,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와요. 멸실 등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너 토지 소유자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할 수 있느냐? 대의 신청은 가능하는 거죠. 대의 신청도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1개월을 통제해서 당신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가 대타로 하겠다. 그게 대의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의 신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부예요. 전부는 이제 뭐다? 독립해 다닐 수 있죠. 독립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를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바로 대표적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번에 이제 토지의 멸실 등기 그런 생각을 해주면서 토지의 멸실 등기를 정리해 들어가면 돼요. 자, 토지를 허지 해제치마나 포락으로 부동산 자체가 소멸한 경우에 자, 부동산 일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변경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부 멸실, 변경 등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멸실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전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잡아놓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개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1개월 여러 개 한번 확인해 주고 자 맨 밑에 4번과 관련돼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죠. 자 259페이지 4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1원 이내에 이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멸실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멸실등기 확인을 해두세요. 자, 4번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토지를 싹 갈아엎었어. 싹 갈아엎었죠. 그러면 뭐가 돼? 기존의 건물들이 싹 건물이든 토지든 멸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폐쇄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권 보전 등기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꼭 한번 확인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한번 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그 밖의 토지개발사업은 토지 이동 신청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뭐하고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말소 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기 동시에 신청해 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동시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정리 부탁합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토지에 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건물 똑같아요. 거기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물 등기부 표제부 표시번호. 자, 접수라는 게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도 두 개가 있겠죠. 건물 표시 변경, 표시, 동일성에 대한 변경입니다. 건물 변경 등기가 있겠죠. 그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의 1.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면 1개월이 하면 과태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우리가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넘겨봐서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건물의 부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268페이지 앞에 267페이지가 있어요. 자, 267페이지 밑에 건물의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의의가 한번 봅시다. 자, 267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건물의 멸실이라 건물의 소실, 붕괴 등의 사이로 한 개의 건물의 전부가 소멸한 것을 말하고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건물의 멸실 등기다. 건물의 부존재, 요걸 찾으러 왔어요. 건물의 부존재한 경우도 무슨 등기한다?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를 한다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건물의 부존한 경우에 한 거는 신청 기간은 뭐냐?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입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268페이지 하단을 찾으러 왔습니다. 5번을 보시죠. 268페이지 5번. 한편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의사 지치죠? 지치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269페이지 제4절 건물 부분 건물 등기 요거에 대해서는 별표 5개 놓고 별표가 별이 떴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제4절 별표 5개 놓고 부분 건물 등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돼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